데이터 앤 AI 사업부의 텍세일즈 담당하고 홍규표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IBM이 최근에 런칭한 왓슨엑스라고 하는 브랜드 안에서 그 안에 이제 왓슨엑스 데이터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장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왓슨엑스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왓슨엑스라고 하는 거는 총 이제 세 가지 브랜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왓슨엑스.ai와 왓슨엑스.데이터 그리고 왓슨엑스.거버넌스라고 하는 세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하나하나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왓슨엑스.ai는 최근에 이제 챗GPT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굉장히 핫한 트렌드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챗GPT에 대한 어떤 대응 모듈로서 왓슨엑스.ai를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왓슨엑스.ai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AI 모델을 훈련하고 검증하고 튜닝하고 배포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스튜디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모델들은 굉장히 풍부해질 거예요. 근데 모델들을 실제 뭐 트레이닝하거나 검증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기에 되게 불편한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조금 더 편하게 현업 사용자뿐만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이런 어떤 GPT 형태의 어떤 LLM 모델을 머신러닝 환경 하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왓슨엑스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왓슨엑스 데이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1차적인 목표는 왓슨엑스 AI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 부분뿐만 아니고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레이크하우스라는 어떤 컨셉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장을 하고 왓슨엑스 AI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왓슨엑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거버닝 체계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왓슨엑스 AI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AI가 생성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설명력이라든지 AI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AI 거버넌스 체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버넌스 체계들을 유지하는 쪽에서 이 왓슨엑스 거버넌스라는 모듈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조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왓슨엑스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가 가장 밑에 있고 그다음에 왓슨엑스 데이터, 그다음에 AI가 이렇게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왓슨엑스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여러 데이터 문제 직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데이터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미 뭐 아시다시피 뭐 그 굉장히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량이 있고요. 뭐 현재에 있어서도 향후에 5년 동안도 거의 뭐 2.5배 이상의 데이터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뭐 더 많았으면 많았지 뭐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나 온프라임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환경들에 저희가 직면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RDBMS 데이터인 이제 정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도 저희가 가져와야 되고요. 특히나 이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 작업을 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 품질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 결과물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인프라적인 거죠. 인프라 부분이 아무래도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운영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일부 시스템들은 온프라임 환경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것들을 동작시키는 것들은 이제 뭐 대세로 자리잡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프라 현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저희가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와슨엑스 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 아까 레이크하우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스토리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흔히 90년대 초중반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퍼포먼스 기반으로 해서 여러 분석형 데이터들을 이제 어널리틱한 데이터들을 이제 대규모로 작업하는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이런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제 운용을 했다라고 하면 반면에 단점들도 존재를 했죠. 일단은 초기 비용이 굉장히 높고 스트럭처드 데이터, 즉 정형화된 데이터만 핸들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발로 이제 나온 내용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 작업까지 진행하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서 이제 많이 그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데이터 레이크도 단점이 있었죠. 굉장히 데이터 품질이 좀 열악하고 성능이 조금 아무래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소모됐던 이유는 하도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그 하도 HDFS라고 하는 하도만 가지고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뭐 10여 가지, 10여 가지에서 20여 가지의 다양한 어떤 오픈 소스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다 이제 유지 보수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다양성에서도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크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그 컨셉이 나왔던 게 2000년대, 2010년대 이때부터 이제 좀 주창됐던 게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아무래도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주로 많이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고요. 뭐, 온프라임 환경보다는 좀 관리하기도 쉽고, 조금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조금, 이렇게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굉장히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던 반면에, 온프라임보다는 조금 더 비싼 비용, 이런 뭐 고비용적인 측면들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이었죠.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은 초기에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가장 그 좌측 하단에 보시는 어널리틱스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형태로 처음에 이제 뭐 정보계 시스템이나 우리가 이제 데이터 핸들링하는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하고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이제 확장이 됐었죠. 근데 향후에 저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될 분석 저장소의 트렌드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오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가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이 오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과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단일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력한 성능과 BI 솔루션이나 대시보드 같은 시각화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어널리틱 뭐 쿼리를 이용을 한 대규모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설치하면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단점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용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나 또는 딥러닝 같은 이런 분석 모델을 이용을 해서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조금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조금 느리고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레이크하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어떤 성능적인 측면, 데이터 레이크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1세대 모델들이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1세대 모델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부분이 뭐냐면 엔진을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을 지금 제공하는 업체들은 엔진 하나 정도밖에는 세팅을 해서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워크로드를 분산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의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1세대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창하는 거는 이제 진화된 2세대 레이크하우스 모델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 모델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이런 데이터브릭스나 스타버스트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뭐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클라우드 상에서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만 플랫폼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싱글 엔진만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이런 거버넌스 체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왓슨엑셀 데이터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또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디플로이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멀티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엔진을 제공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들은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워크로드를 분산시켜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2세대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비용입니다. 비용과 그 다음에 성능. 비용과 성능을 최적화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상세한 내용들은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왓슨엑셀 데이터는 엔터프라이즈 업체들,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비용과 그 다음에 최적화된 어떤 데이터 레이크 설계 사상들을 반영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뭐 이 수치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비용을 뭐 5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고 액세스 기능들은 100% 이상의 액세스를 할 수 있고 사스 모델에 한해서 굉장히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왓슨엑사 데이터 안에서 아까 제가 멀티 엔진을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 네 가지 엔진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엔진들을 더 추가해서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인데, 일단 1차적으로 프레스토어, 그 다음에 스팍,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IBM의 DB2, 네티자 엔진까지 저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클라우드 환경이나 온프라임 환경이나 즉 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구동 가능한 형태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왓슨엑사 데이터의 키 컴포넌트들은 이 한 장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은 멀티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고 데이터 포맷은 아이스버그라는 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 뭐 에이브로라든지 파켓이라든지 ORC라든지 뭐 CSV나 엑셀 데이터 파일들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오픈 데이터 포맷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하이브 메타스토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은 아까 이제 비용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리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그러니까 스토리지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를 완전히 분리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저렴한 형태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데이터의 워크로드에 맞춰가지고 멀티 엔진을 사용하시는 그런 구조를 이제 제공을 받으신다고 하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컴포넌트들을 말씀드렸고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는 저희가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통합해서 쿠버네티스 엔터프라이즈 버전인 오픈시프트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사전에 이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고 아파치 아이스버그라는 놈을 통해서 데이터 포맷을 굉장히 그러니까 유연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스버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는 커넥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110V와 220V를 이제 넘나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커넥터 역할, 돼지코 역할을 하는 놈이 아이스버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 위쪽에 있는 커리 엔진과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포맷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아이스버그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버그는 지금 체킹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스버그를 중심으로 레이크하우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메타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스토어 쪽은 저희가 이제 왓슨 날리지 카탈로그라고 하는 IBM의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메타스토어 기능들을 얘가 이제 레이크하우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 제공하는 거는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교한 거버넌스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IBM의 왓슨 날리지 카탈로그를 이용을 해서 메타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워크로드를 분산해서 이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분석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프레스토를 이용하거나 다른 엔진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이제 성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분석 작업이나 ETL 작업들, 뭐 인메모리 엔진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스팍 엔진을 사용하시면 되고, 화면상에 BI 솔루션이나 뭐 시각화 솔루션들을 연계해가지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프레스토 엔진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것들을 병렬 처리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레이크하우스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세대 모델의 특징이겠죠. 1세대 모델들은 보통 엔진 하나 정도밖에는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왓슨엑스가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절감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왓슨엑스 데이터는 싱글 포인트 액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고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을 표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멀티 엔진을 기반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왓슨엑스에서 내장된 거버넌스 또는 WKC라고 하는 왓슨 에너지 카탈로그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정제하거나 하는 작업들도 같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셔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데모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 데모 시스템들은 내용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저,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 환경들을 뭐 제공을 하게 되고, 화면들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가지 엔진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스토와 스파크와 DB2와 네치자 엔진 이렇게 네 가지 엔진들을 제공하게 되고, 카탈로그는 저희가 WKC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내장되어 있는 하이브 카탈로그와 아이스버그와 그 다음에 이제 DB2나 네치자 엔진에 장착되어 있는 메타스토어 기능들을 이제 이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 체계들과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엔진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스토어를 만들고 버켓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데이터 익스플로러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핸들링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 쿼리를 직접 날리셔 가지고 작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가상화 기능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꼭 우리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사전 미리 이제 땡겨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모 중에 저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7월에 런칭되어 있는 시스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시멘틱 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SQL 쿼리 같은 것들을 잘 모르시는 일반 사용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챗GPT 모델 같은 놈을 이용을 해서 대화형으로 이 시스템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알아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스캐닝을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보여주게 되고요. 그 작업된 내용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 내가 지금 이제 개별적인 어떤 디테일한 테이블들을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디테일한 테이블들도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조인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쿼리를 통하지 않더라도 대화형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왓슨엑스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studio.seoul 이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